자, 취득 부분을 봅니다. 자, 취득 부분 보기 전에 앞 페이지 한번 봅니다. 앞 페이지 21번 최신 판례이고 추가된 판례인데 보시면 보도 대상이 되는 자가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조건으로 그죠? 청탁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라고 했을 때 배임 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여기서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했다라고 했을 때 이 유료 기사가 밑에 보시게 되면 사실에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청탁해서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배임 수재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 봅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현실적으로 취득을 했을 때 이때 기수가 되죠. 뇌물죄는 다르다 그랬죠? 뇌물죄는 뭐죠? 뇌물죄는 요구, 약속이 다 있어요. 요구만 해도, 약속만 해도 뇌물죄는 기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배임 수재죄는 요구, 약속이 기수가 아니라 취득을 했을 때 기수가 됩니다. 요구, 약속만으로는 미수가 될 수 있는데 이론상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취득했다 했을 때 이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을 맺었을 때 기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관련성이 없다면 본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세묻혀 볼까요? 관련성이 없다면 본죄 밑줄 그으시고 X. 자, 취득 시점은 청탁과 동시에 있든 사전에 있든 사후에 있든 가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해서 취득하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 담당은 필요 없다. 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 판례 봅니다. 판례 최신 판례죠. 여기 보시게 되면 개정형법입니다. 2016년도에 법이 개정됐는데 여기서 타인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관해서 청탁을 받고 취득하거나 요 밑에 요 제3자라는 부분 나와 있죠. 요 제3자라는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요 개정형법에서 요 부분이 취득하게 되었을 때가 추가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을 거예요. 따라서 요 개정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3자에는 누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 밑줄 쫙 그시고 X 이거 하나 받으세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출제될 수 있어요. 제3자에는 사무처리를 위하면 타인이 포함된다면 틀립니다. 자, 이 판례 뭐죠? 이 판례는 2017년도 12월 7일자 판례인데 법이 개정되었던 개정 여부를 떠나서 이 판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배임수재죄는 타인 사무처리자가 취득했을 때 성립한다 했잖아요. 그쵸? 자, 요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이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이거나 대리인이거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하면 이 동그라미 친 사람들은 이 타인 사무처리자와 거의 동일시되는 인물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똑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똑같이 평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요 죄란 말은 배임수재죄로 처단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근데 요 판례가 있긴 하지만 이 판례는 요 위에서 개정된 형법이라 했어요. 개정되기 전의 경우는 좀 실익이 있었는데 요 법이 개정되고 제3자가 추가된 바람에 요 판례는 그 의미가 약간 퇴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트 한번 펴볼까요? 요 노트가 바로 개정된입니다. 그것은 개정된 후 법이 아니고 옛날 법입니다. 노트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 개정된 법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타인 사무처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이득을 취득했을 때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취득을 해야 됩니까? 타인 사무처리자가 취득을 했을 때 이 본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구법입니다. 구법. 이 부분은 구법이라고요. 구법에 따랐을 때는 법조문에서 보았듯이 타인 사무처리자가 취득했을 때 배임수재가 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법에 따랐을 때는 타인 사무처리자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요 밑에 제3자가 취득했을 때는 배임수재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얘는 구법에 따랐을 때. 근데 지금은 이것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렇지? 왜냐하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제3자가 취득을 해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가지신 분들은 요거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X라는 부분을
이 동그라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법이 개정됐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 사무 처리자가 취득해도 되고, 여기 타인 사무 처리자가 취득해도 되고 제3자가 취득해도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 제3자 중에서 가족이라든지 사자, 대리인, 채권자, 생활비를 수령한 자는 제3자가 아니야.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요 제3자 취득이 아니라 타인 사무 처리자가 취득입니다. 그치? 취득이기 때문에 이것도 배임수가 되는 거지. 어쨌든 답은 똑같아요. 되는 건 똑같은데 논리가 가족, 사자, 대리인, 채권자, 생활비 수령자는 제3자 취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 사무 처리자가 와 동일시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임수가 되는 논리가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X라는 부분을 동그라미로 바꾸시고, 그리고 제3자에는 요 사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고 요 배임수가 되는 논리는 타인 사무처리 취득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갑이 있고 을 있고 병이 있는데, 갑이 을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습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은 타인 사무처리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받지 않고 을로 하여금 이 병이라는 제3자에게 갖다 줘라. 내가 당신 취지는 들어줄 테니까 라고 해서 본인이 받지 않고 제3자가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제3자가 누구였다? 가족, 대리인, 채권자, 생활비를 받는 자였다면 이것은 갑과 쌤 동일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인 사무처리자가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노트에서는 원래 이 부분도 뭐 이렇게 놔뒀는데 그 의미는 아시겠죠? 그렇죠? 어쨌든 X라는 부분을 동그라미 좀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요 타인 사무처리자 부분에서 요 사자나 대리인, 생활비 부담, 채무 부담한 자는 제3자 중에서 타인 사무처리자와 동일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부분으로 처리해서 배임수재로 갈 수가 있다. 논리가 되죠. 자, 국법에 따랐을 때 그렇습니다. 뭐 개정된 법에 따라도 개정된 법에 따라도 요 제3자로 볼 것이 아니라 타인 사무처리자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것도 최신 판례인데요. 요 타인 사무처리자가 그쵸? 여기 위에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을 때 죄가 된다 했잖아요. 요 타인 사무처리자가 증자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계좌에 뭘 갖고 있습니까? 통장을 갖고 있다. 또는 카드를 갖고 있다. 카드를 갖고 있죠? 라고 했을 때 요 제3자가 증자자로부터 통장, 카드 등을 받아서 소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취득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뭐로 봐야 된다? 결국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맨 밑에 판례에 있는 이 판례는 뇌물죄 할 때도 똑같이 나와요. 자,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성질이죠. 그쵸? 대가로서의 성질이 있고 옆에는 대가가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그 외의 성질이란 말은 대가의 성질이 아닌 거야. 근데 그 대가와 대가가 아닌 것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고, 이 판례는 뇌물죄 할 때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취득으로 보아서 본죄를 인정했던 판례를 좀 볼게요. 자, 1번 판례 보시게 되면 딸이 받았죠. 딸에게 주도록 하였고, 딸이 제3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딸이 누구죠? 이게 아들명이 나와 있지, 그치? 라고 했을 때 앞에 이제 한번 가보시면 여기 사자, 대리인, 생활비 부담자, 채무 부담자, 또 타인 사무 처리 받은 것과 쌤쌤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똑같은 거 여기. 가족이 받든 딸이 받든 아들명으로 받든 간에 그것은 본인이 받은 것과 동일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배임수재죄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2번도 병역법상의 지정업체 대표이사였었어요. 이 대표이사가 어떻게 받았어? 위 지정업체 명의로, 회사 명의로, 그렇죠?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피고인인데 이 회사 명의 계좌로 받은 거야. 그러면
대표이사가 받든 대표이사 직접 받든 회사 명의로 받든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쌤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배임 수재로 똑같이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임 수재로 갈 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이 옛날 판례지, 그치? 옛날 판례를 할지라도 굳이 제3자를 거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치? 여기 있는 제3자를 거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타인 사무 처리자가 본인이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구법 상태에서도 본죄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됩니다. 타인 사무 처리자가 부정 청탁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후에 사무가 바뀌었어, 그렇지? 다른 직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직으로 가서 그 동사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지? 할지라도 이것이 부정한 청탁하여 관련된 것이라면, 관련하여 돈을 수령한 것이라면 배임 수재로 갈 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즉 사무분담이라 할지라도 관련성을 맺었다면 배임 수재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직이라 할지라도 사표 쓰고 나갔다 할지라도 관련해서 돈을 받으면 배임 수재로 처리할 수 있다는 판례가 됩니다. 이런 꼼수를 많이 써요, 사람들이. 업자랑 결탁해서 요 3번 같은 꼼수, 4번 같은 꼼수를 쓴다 할지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 밑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청탁을 받았을 때 본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청탁과 관계없이 받으면 아무리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배임 수재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또 요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타인 사무 처리자가 직접 받았을 때, 그치? 직접 받거나 동일시가 될 수 있을 때 본죄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처리자입니다. 처리자. 이 처리자가 받아야 되는 거야. 처리자가 받아야 되는 것이지 타인이 받는 것은 이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가 받아야 되는 것이지, 처리자가 받지 않고 이 타인이 그 타인이 받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 타인은 사무 처리자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 얘기고. 그래서 조합이사장이 이 도자기 축제 대행기획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받아서 쓴 돈 명목이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합 운영비를 쓴 거야. 그러니까 조합 이사장이 타인 사무처리자잖아, 그렇지? 조합 이사장이 타인 사무처리자 아닙니까? 근데 이 돈을 3천만 원의 돈을 내 호주머니, 내 가족이 쓴 것이 아니라 조합을 위해서 쓴 거야. 조합을 위해서 썼다는 말은 타인을 위해서 쓴 거야. 타인을 위해서. 타인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내 가족과 나와 가족 등이 동일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죄가 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요 3번도 최신 판례죠? 그렇죠? 3번도 최신 판례입니다. 신문사 기자인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 소속 신문사로 하여금 금원을 취득하게 하였는데 이 돈 받은 것이 기자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각 소속 신문사가 받은 거지 기자가 내가 받은 게 아니잖아, 그렇지? 기자는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 이게 똑같아요. 여기 처리하는 자라 볼 수 있는데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신문사가 받은 거야. 신문사. 여기도 조합 이사장인데 이건 조합 이사장이 받은 것이 아니라 조합이 받은 거잖아, 그렇지? 여기도 신문사가 받은 거지, 그렇지? 기자가 받은 것이 아니라 기자 또는 가족 등이 받은 것이 아니라 신문사가 받은 거잖아, 그렇죠? 2번 논리와 똑같이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제3자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본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 이 타인, 조합 운영비, 신문사, 이것이 이제 거의 뭐다? 타인이지 제3자, 이 타인이지 이 조합하고 신문사는 제3자도 아니고 또 본인 타인 사무처리자인 동일시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 똑같은 거예요. 자, 손해 발생 여부를 갑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취득하면 기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취득하면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따라서 손해 발생, 임무희병이 손해 발생은 법조문에 없어요. 배임수재죄 법조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건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 또 여기 나와있지 손해 발생은 요건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취득했을 때 기수가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배임해까지는 필요가 없다. 만약에 이 배임해까지 나가면 그때는 별도로 배임죄까지 됩니다. 그 경합범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취득하면 기수, 여기도 취득하면 기수가 되고, 굳이 배임행위까지 부정행위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치? 청탁에 따른 배임행위까지 갈 필요가 없다. 가게 되면 별도로 배임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렸지 취득하면 기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요구 약속을 하면 미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디까지 학설입니다. 법조문에도 미수가 있어요. 미수가 있는데 학설도 그래서 법조문에 미수가 있기 때문에 미수를 가자 이렇게 하는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밑에 판례 보세요. 판례. 이 판례를 보시게 되면 취득하면 여기서 기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구 약속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랬죠? 그렇잖아. 그치? 자 볼게요. 자 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을은 건설회사 대표사 갑에게 쭉 나와있지? 그게 바로 2번입니다. 명의 변경이 되었을 때 피고인 명의로 명의 변경이 되면 취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명의 변경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명의 변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요구 약속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치? 여기 나와있죠. 공여 의사 표시를 했다고. 승낙했다고. 그러면 요구 약속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미술 가야 될 텐데 미술을 안 가고 무죄를 갔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 각주도 달아놨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미수지만 학자들 얘기는 묻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는 판례를 내니까 이걸 이 똑같은 사실관계를 주고 미수가 된다 그러면 틀려요. 무죄를 선고했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꺽쇠 1번도 알아두시고 꺽쇠 2번도 알아두시고 자 몰수 추징. 자 이것도 뭐 총론 시간에 많이 봤잖아. 증제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대로 건네줍니다. 누가 한 대 있다고? 그대로 건네준다니까요. 그러면 목적물이 이 증제자에게 와 있는 거지. 그래서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자는 증제자이지 부수제자 하면 틀립니다.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 이 부분도 전 시간 했죠. 그치? 공동의 사기범행으로 받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를 했다면 이것은 별도로 배임수재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치? 앞에서 했잖아. 자, 다음 타저관계, 죄수관계. 동일인이라면 포괄일죄입니다. 여기 그렇지만 여기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행위도 각각 받고 각각 받으면 경합범이 됩니다. 포괄일죄가 아니란 말은 경합범이다. 총론 죄수론 할 때 다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타죄와의 관계, 뭐 배임죄와의 관계, 수뢰죄의 관계 도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다음 페이지도 보시게 되면 배임수재죄와 배임죄는 전혀 다르죠. 성질이. 그래서 별개의 죄가 되는 것이고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 흡수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도 보시게 되면 다 달라요. 배임죄와 수재죄는. 객체 다르고요. 객체 다르고. 여긴 수재죄는 재물도 되죠. 부정한 청탁이 배임죄는 요건이 아니지만 여기 요건입니다. 배임죄는 배임행위가 요건이고 손해발생도 요건이고 하지만 수재죄는 그게 다 요건이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제3자 이익 취득은 배임죄 법조문에 가면 있죠? 법조문에 있고 배임수재죄는 2016년도에 추가 신설되었다 그랬습니다. 다 있고. 그래서 약간 다르다 이거 여러 가지 면에서. 자 됐네요. 자 수재죄하고 수뢰죄도 좀 다르죠, 그렇죠? 기수식이 보시게 되면 수재죄는 취득만 있을 때 기수가 되지만 수뢰죄는 수수, 요구, 약속이 다 기수입니다. 그리고 수재죄는 미수가 있지만 뇌물죄는 미수가 없어요. 그리고 둘 다 필요적 몰수 조항이 다 있다. 그리고 배임수재는 청탁이 요건이지만 수뢰죄는 그런 것이 요건이 아닙니다. 주체도 다르죠. 수재죄는 일반 사인이고 수뢰죄는 공무원 중개인이다. 그래서 약간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